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오픈해보죠. 예, 코로나19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재택근무 그리고 재택치료까지 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격 의료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죠. 비트컴퓨터 대표적으로 18%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비케어뿐만 아니라 인성정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느낌이 좀 달라요. 의외로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좀 변동성이 크고요. 원격 의료 관련주는 좀 버텨주는 흐름입니다. 시장에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나 코로나19 관련주 쪽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종목별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료제 관련주들이라든지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얘기를 나눴던 재택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 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 말경이었죠. 원칙적인 부분으로서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명했고 일부 이제 입원 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재택 치료를 명했다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뉴스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의 실적이 갑작스럽게 뛰어오르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첫 번째 테마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테마에 속해 있지만은 다른 모멘텀과 함께 실적이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방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은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이라든지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나중에 하락기에 조금 더 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로 접근을 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빨리 나와야 한다. 시세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을 안아가고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중에서 혹시나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여기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경우는 이제 이지케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병의원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의료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10개 중에 5개의 시스템을 구축한 구축 이력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병상에 대한 증가라든지 우리나라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쪽까지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중동, 사우디죠, 특히 이 국가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 이력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일부 대학병원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주요 해외 국가들의 병원에 있는 병의원 시스템 쪽의 솔루션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동사는 흑자 전환을 만들어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도 흑자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원격 의료 관련주가 아니라 병원 쪽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동사, 원격 의료 쪽과도 맞닿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연초부터 8월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실적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 다양한 수주를 바탕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택의료, 재택치료, 원격 의료 관련한 종목뿐만 아니라 종합 의료정보 시스템 쪽으로도 해외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오늘의 종목 이지케어텍으로 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아가면서 정거점 근처인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보죠. 유가가 11월 달에만 21%가 하락을 했어요.
유가 하락에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종목을 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유가 하락에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면 석유화학 관련주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도 좀 언급될 것 같은데 어느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화학주를 좀 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발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럼 저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화학주들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맞아요. 미국의 크래커 업체들의 물량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 우리나라의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원유를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나프타라는 것을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프타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류발 이슈까지 발생이 되면서 화학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면서 연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원가 부담이 옅어지는 현재의 시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초 이후에 화학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가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을 텐데 네. 석유화학주 중에서 그래도 좀 큰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대형주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화학주자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예. 관심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사의 주요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HDP라든지 BD, 부타디엔 쪽이죠. 이러한 주요 제품군들의 스프레드가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우려와 주가의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냈었던 대표적인 화학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변환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원가에 대한 부담 완화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가에 대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역내, 역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역내라고 한다면은 동아시아권, 그리고 역외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유럽 지역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류망 차질 때문에 사실은 역외 지역 쪽의 플라스틱 가격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류 이슈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동사의 제품들을 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가의 부담이 좀 적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4분기에 실적과 주요 제품군들의 스프레드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롯데케미칼을 얘기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성장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4조 원가량의 투자를 통해서 수소 밸류 체인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수소 탱크라든지 그린 수소 생산까지 해서 전방위적인 수소 밸류 체인을 확장시키려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회사가 범용적인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좀 빨리 갈 수 있었지만은 그 부분이 약간 늦었는데요. 늦었더라도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박과 음극박 그리고 전해액용 유기용매 플랜트까지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물량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케미칼 20% 가까운 주가의 하락률을 보인 굉장히 아쉬운 연간 기준의 하락률을 보였었던 섹터고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훨씬 더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거래대금 확대와 함께 주가의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바닥 확인 가능성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는 상당히 부담이 적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수준 자체는 27만 원 선, 손절가는 20만 8천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주들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대다수 석유화학주들이 연초 대비 20%가량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가 가격은 내려갔고 제품가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서 4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수소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안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앞으로의 주가 차트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7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20만 8천 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